예, 안녕하십니까. 이 중국과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김정은, 시진핑 북경 정상회담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때부터 만들어진 이 초호화 열차가 이제 지나갔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김여정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직접 갔을 거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회담에서 이제 이 내용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아니 형식적으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 잡혀 있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이 5월로 잡혀 있는데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비밀리에 불러가지고 공개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바싸바 했다. 상당한 이제 이른바 외교적 결례가 될 수가 있죠.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대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시진핑이 미국에 거의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재로서 볼 때는 미국이 지금 이 사전에 제대로 인지를 못한 걸로 나오고, 물론 정보 채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파악은 분명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백악관의 이 반응을 보면은 이 당시 그냥 언론에 나온 것만 갖고 우리는 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 얘기한 거 볼 때는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불러들였을 때 트럼프와 긴밀히 상의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금 허둥지둥 되는데, 아니 처음에는 무슨 김여정 아니냐 막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제는 중국 쪽이 김정은이라고 확인해 줄 거라고 미리 통보했다 이렇게 나오더니, 그러니까 미리 만나는 거는 통보해 주지 않고 만난 다음에 제 김정은이라고 발표하기 전에 좀 알려줬다 이렇게 하다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알려줬다. 말을 지금 막 갖다 바꿔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 채널로 알려줬을 리는 없어요. 그냥 정보기관끼리 아름아름 할 수 있었지만은 청와대 하는 지금 행태나 이 김정은이 시진핑이 지금 하는 행태로 볼 때는 문재인에게 정상적으로 알려준 것 같지 않습니다. 맨날 무슨 패싱 하더니 문재인이가 그냥 그대로 패싱을 당한 셈이죠. 여기서 이제 이 중국 쪽 발표와 북한 쪽 발표가 약간 다른데, 큰 총론에서는 한마디로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때처럼 그렇게 혈맹 관계로 지내자. 혈맹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은 지금 하는 이 스타일로 볼 때는 예전처럼 잘 지내자. 그래서 이 시진핑이 원로 지도자들의 누대에 걸친 긴밀한 왕래는 일상적인 친척 왕래와 같았다. 한 가족이란 얘기예요. 상호 방문과 특사 파견, 서신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소통의 전통을 활용해 심도 있게 의견 교환해 나가자. 김정은이는 앞으로 총석이 동지와 자주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상호 특사 파견과 친필 서신 등의 방식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자. 고위층 회담이 이끌어가는 양국 양당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자. 싸바싸바 한 내용을 스스로들 신나서 이렇게 발표한 거고, 중국 국영통신 신화사 발표에 따르면은 김정은이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에 따른 일관된 입장,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김일성이 얘기한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의 비핵화라 그랬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육자회담 때 김정일이가 또 한번 사기치다가 김정은이가 또 이걸 사기치는데,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해라. 한국과 미국이. 이게 핵심이죠.
지금까지 이 평창쇼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속여댄, 뭐, 이제 보니까 지금 완전 속인 게 드러났죠. 이 사기쇼에서 김정은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비핵화를 질러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전제로 만나자는 요청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재인이 패거리 빼놓고는 아무도 몰랐는데 중국 신화사 통신이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동시적인 조치,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좀 쏘지 않으면은 미군과 한국군은 한미 훈련을 좀 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이 IAEA 뭐 사찰을 받게 되면은 그때 이른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고 대한민국은 몇십조 원 돈을 퍼주고 뭐 이런 방식들. 예전 육자회담 때도 이 핵동결 조치에 대해서 경수로를 지어주고 막 이런 얘기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육자회담으로 회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쇼 한 몇 개월 하면서 마치 김정은이가 조건 없이 핵을 폐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고 문재인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잔뜩 사기쇼를 했는데 신화사 통신 발표 보면은 김정일이 육자회담 때하고 똑같아졌다. 그것도 이른바 운전대를 시진핑이 잡는 걸로. 육자회담을 사실은 중국이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중국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노무현이까지 이렇게 합세해서 당시 미국은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 중동이 워낙 복잡하니까 이라크전 때문에 육자회담 어차피 뭐 김정은이가 그땐 김정일이죠. 김정일이가 핵폭탄 쏴봐야 뭐 까짓 거 서울 같은 데 쏠 텐데 뭐 우리랑 무슨 관계 있냐. 이래가지고 대충 넘어갔던 그 방식으로 지금 다시 회귀를 한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재인과 존 볼턴 효과라고 봐요. 육자회담으로 다시 돌아간 거는 일단 문재인이 시진핑한테는 도대체 김정은이에게 대체 무슨 말로 이렇게 했는지 지금 알려진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쪽에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김정은에게 얘기해서 사기를 쳤다? 그건 미국이 철통같이 막고 있는 건데 자기들 말대로라도 정의용과 맥메스터가 그렇게 수시로 통화했다면서 지금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한 얘기 그 방식을 문재인이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미국이 한번 돌파해보자? 저는 그거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3번에 걸쳐서 김정일에게 뒤통수 맞은 방식인데 어떻게 이게 트럼프에게 똑같은 수법을 한번 해보자고 김정은에게 제안을 하고 그걸 김정은이 받았겠습니까? 저는 이 방식보다는 문재인이 쪽에서는 우리가 연방제 통일로 너희 체제 보호해주고 1년에 100쪽씩 퍼줄 테니까 핵을 좀 없애자. 다만 이제 미국처럼 너 테이블 나올 때처럼 그냥 바로 나오자마자 없애. 이건 아니고 좀 이제 시간은 끌되 그때 육자회담 방식보다는 핵 폐기한 후에 결국 적화통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홍콩식으로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분명히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 방식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기를 쳐도 수법이 좀 달라져야지 어떻게 똑같은 사기를 또 치겠어요. 이 단계적 동시적 얘기만 나오면 미국이 확 돌아버리는데. 근데 이건 그러면 왜 바뀌었을까? 저는 이게 바로 존 볼턴 효과라고 봅니다. 자, 김정은이 입장에서 너 정말 우리를 연방제 통일로 하고 너희 돈 100조를 매년 퍼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너? 문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와 존 볼턴 투톱을 세워서 벽을 딱 쌓아버리고 일체의 시간도 주지 않고 북한 인권 말살 체제까지 무너뜨리겠다고 나와버리니 이 김정은이가
이거 문재인이가 지금 날 생포해서 트럼프에 갖다 바치려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동시에 놓고 있습니다. 이 신화사통신의 보도를 보면은 한국, 미국을 지금 같은 선에 놓고 있고 너희들이 나한테 더 가져와. 한국, 미국 니네가 나한테 가져오면은 단계적으로 비핵화 절차를 밟겠다. 이게 지금 뭐 리비아 방식이 정확하게 1년 10개월 걸렸지만 실제로 리비아 방식은 테이블에서 하루 만에 끝난 겁니다. 그 실행이 1년 10개월 걸렸다 뿐이지 그냥 테이블에서 없애는 걸로 끝냈는데 지금 김정은이의 이 단계적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문재인이는 그거를 미국보다는 좀 늦게 하지만은 지금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보다는 좀 더 빨리 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차피 이 문재인으로 움직이는 이 주사파들은 원래 친중 사대주의자와는 약간 다른 맥이 있거든요. 사실 김일성 때도 그랬고 김정일 때도 그랬고 항상 이게 관계가 삐그덕거렸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때보다 좋았다는 거지 진짜 몇 번씩 맞짱 뜰 뻔했어요. 김일성만 해도 문화혁명 때 이 모태똥이 호위병들이 김일성을 그냥 막 비하하고 다니고 이런 것을 방치해놔가지고 그때 김일성이 진짜 그때 뭐 중국이랑 관계 끊니만 이랬었고 또 김일성 때 이른바 등소평 시대 때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거 완전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 배신감의 치를 떨어서 미국에다 대고 바로 그때 이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하자 그래가지고 남북기본 합의서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늘 중국과 이 북한은 사실은 티격태격하고 시진핑 때는 정말 막갔죠. 인터넷 이 한국으로 따지면 방통심의위원장을 시진핑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김정은이를 그냥 조롱하고 셋째 돼지라고 욕하는 글들을 그대로 방치시켜놔가지고 북한에서 김정은이는 완전히 인간 말종돼 있는데 이것도 시진핑이 그런 식으로 용인을 해버린 거죠. 이 북한 젊은 애들이 김정은이 갖고 노는 거를. 자, 그렇게 가다가 문재인이가 운전대를 잡고 이제 하는데 그거 사실은 운전대 문재인이가 잡은 거는 자기가 그냥 나 운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운전 제일 잘하니까 내가 잡아볼게. 기본적으로 딴 쪽은 뭐 잡을 생각도 없고 야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김정은하고 만나서 얘기해봐. 이제 미국 쪽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시진핑 쪽에서는 문재인이는 그래도 사드 배치도 이렇게 계속 이 반대하고 우리 편 같으니까 네가 잡아봐. 그래 네가 한번 잡아봐. 이렇게 잡혔는데 문재인이가 한마디로 대리운전기사죠. 윤창중 씨 표현대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고용한 대리운전기사거든요. 그거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만취 대리운전기사였던 거예요. 막 달린 겁니다 그냥. 이른바 주사파들의 이 뒤에서 이 끌고 가는 힘에 막 끌려가면서 북한의 속도하고도 안 맞고 중국의 속도하고도 안 맞고 미국이 볼 때는 저거 완전 만취 대리운전사인데 저 갑자기 막 잘한다 그래 이상하다. 어쨌든 지가 김정은이를 데리고 온다니까 5월까지 그리고 비핵화를 가지고 그래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존 볼턴이 무조건 빨리 한다. 김정은이 시간 끄는 거 용납 안 하겠다. 문재인이 시간 끄는 거 용납 안 하겠다. 당장 북미 접촉해가지고 김정은이의 본뜻을 알아내고 테이블에서 조금이라도 헛소리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박차고 나가게 하겠다. 그것도 5월에 원래는 3월에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난리 치니까 5월까지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딱 벽을 쳐버렸으니까 도저히 이 김정은이는 만취 대리운전기사 문재인하고 같이 가다가는 생포 나가든지 벼랑에 떨어지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다가 시진핑이 불렀겠죠. 야, 너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이 저 만취 대리운전기사 차 타고 가다가 트럼프의 감옥으로 그냥 끌려갈 것 같은데 너 무슨 대안 있냐? 너 좀 일로 와봐. 김정은이가 좋다고
도저히 답이 없는데 잘 됐다. 이 시진핑하고 기본적으로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시진핑 뒤통수 친 거죠. 그거 제대로 상의 안 하고 미국하고 5월 달에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게 해버린 거 이거 뒤통수 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뒤통수 쳤기 때문에 문재인이 때문에 얼떨결에 뒤통수 친 거죠. 자기가 먼저 만나자는 말을 못하고 시진핑이가 너 좀 와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시진핑하고 25일부터 28일까지 갔는데 그동안에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의 한 3일 동안 작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넌 이대로 가면 끝난다. 너는 지금 이대로 트럼프 만났다가는 그냥 거기서 무장해제 당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회담 깨고 나오는 순간에 너는 평양에서 그냥 미국의 그 카이네틱 이른바 신의 막대기 주석궁 한 대 맞고 끝난다. 그 카이네틱 6m짜리 소막대기를 인공위성에서 떨어뜨려버리면요. 주석궁에 김정은이가 아무리 50m 지하에 숨어 있어도요. 그거 그대로 뚫고 들어가서 박살내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겠구나. 중국 시진핑이가 기회만 있으면은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친중 정권 세우려고 해서 멀리하고 한번 문재인이 믿고 문재인이가 주는 돈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존 볼튼의 벽이 막히니까 안 되겠다. 다시 중국으로 간다. 중국으로 가서 다시 옛날 아버지 김정일이 했던 육자회담 방식으로 중국이 주도를 하고 이른바 미국과 한국은 퍼주고 핵은 천천히 그냥 없애는 척하는 그 방식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그래서 북경으로 가서 이 둘이 지금 싸바싸바를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이 만취 대리운전 기사가 하도 이 차를 그냥 난폭하게 몰아대서 모든 신뢰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미관계 당연히 깨졌고요. 지금 이걸로요. 문재인이 이제 트럼프한테 끝났죠. 이게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저 최극빈국가이자 테러국가 김정은이를 만나라고 중매를 섰는데 김정은이가 들고 온 게 육자회담도랑 똑같은 걸 들고 왔다? 문재인이 이거 검증도 똑바로 안 하고 미국 대통령을 움직여? 만약에 그냥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만나보세요. 만났다가 이 사단 났으면은 회담 테이블장에서 문재인이 저거 지금 김정은이랑 뭘 얘기한 거야? 저게 혹시 김정은이를 만나기 전에 시진핑하고 딜을 쳐가지고 나를 속인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트럼프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지금 안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는. 그리고 김정은이는 저게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은 돈도 주고 다 해준다 그러더니 이거 나 5월 안에 지금 트럼프한테 생포되게 생겼네? 저는 못 믿겠다 하고 시진핑이는 저거 내 앞에만 오면은 사대주의 기어다니더니 저게 지금 미국의 첩자 역할 해가지고 내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김정은이를 미국에 넘겨? 이 꼴 나버렸어요. 이 꼴. 그리고 당연히 중국과 북한도 균열이 났죠. 양쪽 다 균열 났죠. 물론 원래 균열 났지만은 이미 김정은은 문재인이랑 같이 시진핑 뒤통수를 친 격이 됐고 시진핑이가 불러서 지금 다시 원상복귀 시켰지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가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야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세게 나오면은 이 상태에서 시진핑이 미국하고 싸우지 못하고 그냥 김정은이 나 하나 드러내고 끝내지 않을까 이 의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시진핑도 이놈이 지금은 와가지고 그러지만은 저놈이 혹시 또 트럼프랑 딜 쳐서 어디 하와이로 망명 도망가고 친미 정권 들어서는 거 아닌가? 다 의심하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형식적으로는 예전 육자회담이 그렇게 됐었죠, 사실. 북중러와 한미일 이런 식으로 이게 팀전이 벌어졌었는데 물론 그 중에 한 명 이제 노무현 정권은 형식만 한미일이 절로 가 있었죠,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지금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문재인이가 정권 날릴 각오하지 않고는
북중러 팀에 가담해서 미국과 한판은 못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육자회담과 달리 각자 다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 특히 북중러가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죠. 그건 문재인이라는 만취 대리 운전기사와 존 볼턴이라는 초강력한 원칙주의자로 인해서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신화사 통신은 중국의 이른바 국영통신사이자 각 이 세계 지부를 거의 중국 스파이들이 운영하는 그 언론사 아닙니까? 거기서 김정은의 입장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든 존 볼턴이든 마이크 폼페오든 이건 절대 못 받는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일정 정도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져야 되는 상황이 왔죠. 5월까지 갈 것도 없이 결론 내려야 될 상황이 닥친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존 볼턴이 저 북한의 김영철이 정도 오라 그래가지고 만나서 너 지금 시진핑 앞에서 한 얘기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 이거 니네 김정은이 아버지가 우리 사기쳤던 거 그거 아니냐. 이게 뭐냐 이게. 리비아식으로 테이블에서 그대로 폐기 스케줄을 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간다. 이게 이제 존 볼턴이 4월 9일 날 이제 취임을 하니까 4월 9일 이후로 미국 이른바 고위급 접촉을 해서 이 진위 파악을 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은 그냥 북미 회담 없다. 또 사기쳤다. 존 볼턴의 스타일이면은 그렇게 하고도 남죠. 그러면 이제 원래 하고자 했던 해상 차단과 해상 봉쇄를 대폭 강화해가지고 이른바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극대화까지 끌어올려 버리겠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600억 달러짜리의 관세 보복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지금 하는 스타일로 뒤로 김정은이에게 석유 주고 돈 주면서 한다? 그러면은 중국과도 거의 대대적인 무역 전쟁을 해서 너 죽고 나 죽고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 노선을 정해와서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물러날 수가 없어요.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때문에 5월에 김정은 만난다는 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은데 김정은이가 절로 한마디로 이 상황에서 또 트럼프 뒤통수 친 거죠. 뒤통수 치고 또 시진핑한테 갔는데 거기서 미국이 머뭇머뭇거린다. 그럼 트럼프는 지금 국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은 강한 미국, 세계를 미국의 질서로서 그래도 잡아버리는 그런 지도자상으로 좋아하는데 김정은, 시진핑 이 조합에 머뭇거리는 순간에 트럼프도 이른바 입지가 좁아지니까 초강경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초강경으로 나가게 됐을 때 이제 문재인은 제가 볼 때 이제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문재인은 괜히 이제 그 김정은이 쪽에서 한두 개 터트리면은 그냥 유탄 맞고 죽는 수도 있고 뭐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가 고위급 북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3월 30일인가요? 거기서 뭐 퍼주겠다. 글쎄요. 거기서 뭘 퍼주니 뭐니 함부로 이렇게 못할 상황이고 그냥 이상가족 상봉 쇼 정도로만 좀 할 거고 문재인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4월 30일 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뭐라 그럴 거예요. 지금 이 판 깨졌는데. 김정은이는 아마 문재인하고는 비핵화 얘기를 안 할 거고 넌 약속한 돈이나 가져와 돈이나. 너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거나 받고 중국, 미국이랑 얘기하겠다. 이렇게 돼버릴 거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이제 아무런 술 취한 대리기사 이제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의 발길질로 쫓겨났고 최대한 이 대북 압박과 중국을 압박했을 때 이 미국이 과연 시진핑과 김정은이 혈맹 동지로서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목숨 걸고 한번 미국과 싸워보자. 그럴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틈만 나면 뒤통수 치는 관계인데. 둘 중에 하나 배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존 볼턴 방식으로 그냥 해상 봉쇄
이 스타일의 군사적, 외교적, 무역 압박이 들어왔을 때 양쪽에서 누가 먼저 뒤통수 칠 수 있겠죠. 김정은이가 뒤통수 치고 다시 이 핵 없는 연방제 돈으로 회기를 하든지. 근데 아직 그것도 막혔죠. 그것도 이제 존 볼튼이 북한 인권까지 거론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도 막혀버렸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미국으로 그냥 도망가는 거죠. 망명으로. 그게 아니라면 시진핑이는 김정은이가 만약에 미국으로 도망갈 태세가 감지되면은 그냥 시진핑 선에서 김정은이를 잡아버릴 수도 있겠죠. 이 북한 이 당이나 군부에 이제 얘기되는 사람들이 뭐로 해서 이른바 김정은이 정권 교체 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시진핑이.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때문에 이 헝클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이 지금 오늘 합의된 대로 같이 한번 미국에 맞서보자. 그 대우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고 미국이 거기까지 간파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미국이 한마디로 시진핑, 문재인, 김정은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볼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진 못할 거고 최고조 압박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문재인이 노벨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시아, 동북아시아 전체를 지금 긴장을 다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미친 음주 대리운전에 심각한 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